네,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요, 바로 크리미널 프로시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리엔테이션 강의고요. 아마 처음에 제 수업을 이제 들으시려고 생각하시거나, 그냥 뭐 검색하다가 발견하신 분들이 아마 이 수업, 이거 지금 강의를 아마 보실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JD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크리미널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upper level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회를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12 때나 뭐 3 때나 이때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LLM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elective 코र्스로 돼서 선택 과정일 겁니다. elective 코र्스로 아마 잡힐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마 들으실 만큼의 수업 시수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LLM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졸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될 과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세션들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몇 개 안 되는 크레딧 안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크리미널 프로시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가 걸릴 수도 있고 아마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거를 또 포기해야 될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들을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법원에서 근무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검찰청에서 근무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관심이 있으니까 크리미널 프로시저를 공부를 따로 하시거나 또는 이 수업을 미국에서 로스쿨 수업을 아마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잘 듣진 않아요. 왜냐면은 크리미널 프로시저 말고도 다른 과목으로 크레딧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과목을 주로 잘 듣진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과목을 듣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관심사가 이제 검사가 되는 경우나 아니면 국선 변호인 이 두 가지 길을 가려는 사람들한테는 이 과목이 조금 매력적이고 그리고 들어볼 법하지만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굳이 이 과목을 잘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관심이 있어서 들을 수는 있겠지만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절차법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 시빌 프로시저건 크리미널 프로시저 뭐 에비던스 러 같은 뭐 당연히 다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긴 한데 절차적인 것들이 다뤄진 것들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이때 저 들을 때는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했던 친구가 이제 검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였었고 그래서 그 친구가 관심 있게 듣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뭐 좋으니까 친구 같이 들으면 힘이 되니까 어차피 조별 과제도 같이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다 보니까 같이 저도 이제 듣게 되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목 되게 좋아했었고 흥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게 막 엄청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그냥 과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로스쿨 가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 과목이 꼭 들어야 되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후순위에 밀려 있을 수도 있어요. 선택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 과목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찍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버그잼이죠, 버그잼. 버그잼을 준비하시는 부분,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당연히 이 과목은 시험에 나오나요? 네, 이 과목은 당연히 시험에 나오죠. 이 과목은 당연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엄청 뭐 복잡하거나 어렵게 꼬여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역시 좀 구체적으로 이 과목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면 시험에 나오는 이제 컨텍스트,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좀 뛰어나긴 할 겁니다. 근데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실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크게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제 이 과목을 들으면 이제 크리미널 프로시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상황 같은 게 머리에 딱 잡힐 거고 그리고 문제에서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본인이 생각해서 아 이러이렇게 가정이 깔려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더 깊고 구체적으로 배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서 커버하지 않는 내용도 훨씬 더 많이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이해도가 깊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고리즘만 준비한다 그러면은 굳이 크리미널 프로시저 과목을 들어야 돼서 뭐 이거를 막 더 깊게 파야 되거나 그럴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막 검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재밌는 자료들도 많이 봅니다. 크리미널 프로시저. 근데 뭐 알고리즘 관련해서 크리미널 프로시저에 대한 설명들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거는 잘 보지는 못하실 거예요. 왜냐? 뭐 그렇게 많이 커버할 필요가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여튼 이제 크리미널 프로시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좀 더 많이 그리고 저
그다음에 커버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도 좀 얘기를 더 많이 꺼내려고 합니다. 그 얘긴즉슨 JD나 LLM 학생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크리미널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할 때 제한된 시간, 수업 시수 안에서 사실 설명할 수 있는 그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후반부는 잘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는데 후반부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저는 후반부도 어찌됐건 커버를 하니까 그 내용들을 어찌됐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잘 강의를 만들었다. 그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배우는 크리미널 프로시저는요, 다 헌법에 기초된 것들을 배울 겁니다. 갑자기 왜 헌법이 등장하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크리미널 프로시저는 아마 이런 것들일 거예요. 예를 들면, probable cause, 상당한 수준의 의심이 없더라도 그 범죄를 저질렀을 만한 상당한 수준의 의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레스트 체포를 했다. 체포했다면 48시간 이내에, 예를 들어 48시간 이내에, probable cause를 발견해가지고 이 사람 체포한 거를 정당화한다. 아니면은 집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거를 아시길 원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라 그러죠? 워런트. 그 영장을 작성한 데 있어서 뭘 넣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세부적인 절차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라이터 카운슬,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하고 싶다라고 상대방이 주장했는데 변호사 선임을 얘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며칠까지 기다려야 되나? 14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막 궁금하실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배우진 않습니다. 그런 건 배우진 않고요. 헌법에 기초해서 경찰 또는 이제 정부가 law enforcement라는 이제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law enforcement.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법 집행하는 쪽이 과연 헌법상의 어떠한 권리를 어기지 않으면서 집행을 하는가. 그것들을 해석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크리미널 프로시저는요. 바로 제가 적어놨던 Fourth Amendment, Fifth Amendment, Sixth Amendment, 그 다음에 14th Amendment 이것들에 의해서 사실 판례가 쌓여 있어서 어떠한 것이 정당한 search인지, 어떠한 것이 정당한 arrest인지, 또는 probable cause가 있어야 되는지, warrant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 또는 Miranda right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아니면 speedy trial은 도대체 무엇인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이 헌법에 기반이 돼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헌법을 배우게 될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 뭐 배울까요? 이 헌법이 나온다는 얘기는 헌법에 대한 해석, 뭘까요? cases. 판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이제 커버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주로 헌법에 대한 내용과 이와 관련된 판례, 그에 대한 결론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미널 프로시저 하면 되게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인 어떤 룰들이 쫙쫙 있고 CB 프로시저 하면 딱딱딱 룰이 있어서 무슨 코드 얼마를 따져보면 바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배우진 않지만 적어도 이제 헌법상의 둘레 안에서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4, 5, 6, 14조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14조 같은 경우는 바로 스테이트 거버먼트가 개입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4th, 5th, 6th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 쪽인 거고요. 14th가 합쳐서 들어가면은 스테이트 거버먼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쭉 다 커버해서 내려갈 거예요. 보면은 이제 stop and frisk.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경찰에 가가지고 stop. 일단 멈추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frisk. 몸 겉은만 이렇게 훑을 수 있을 겁니다. 공항에 가면 그렇죠. 공항에 가시면은 이제 그 짐 같은 거 내려놓고 TSA라고 적혀져 있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시를 하죠. 오라고 하고 이제 전자장비로 쭉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팻다운을 하죠. 그게 frisk거든요. 그런 절차가 일단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뭔가 이제 이상한 물건이 잡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뭐 하죠? 이제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서치를 하는 거죠. 만약 이상한 물건이 나와요. 총이 나오건 컨트라밴드가 나오건 메리아나가 나오건 코케인이 나오건 건이 나오건 막 이상하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물건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체포를 할 수 있겠죠. 체포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구금을 시킨 다음에 interrogation, 당연히 신문을 하겠죠. 그 자리에서 신문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 가서 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Miranda rights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이 가겠죠. 당신이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물죠. 당신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거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이 지금 대답한 내용들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죠.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막 Miranda rights인데, 그 얘기가 이제 주어지겠죠. 그런 이슈도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절차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은 probable cause라고, 그러니까 상당 의심 없이 grand jury proceeding에서 대배심 proceeding이 하나 열립니다. 얘는 트라이얼이 아니에요. 이거 재판 아닙니다. 그냥 proceeding이에요. 이게 열려서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을 indictment, 뭐 기소해도 좋은지 여부도 판단이 내려질 거고요. 만약 이 사람을 일단 정식적으로 charge, 이 사람을 이제 뭐 charge 시켰다 그러면,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혐의가 붙여져가지고 기소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플리 바게닝이라고 해서 형량을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이 1대1로 형량을 서로 조정하겠죠. 너가 저지른 범죄는 이건데 이거의 증거들 이런 게 있어. 근데 이거 하면은 너 한 30년 살 거예요. 근데 나랑 이제 프리 바게닝 하면은 한 15년으로 끝내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거절 또는 결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리 트라이얼 또는 벤치 트라이얼을 갈 겁니다. 배심원 재판을 가건 또는 이제 배심원 재판 안 가고 판사가 모든 걸 하는 그냥 벤치 트라이얼을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이 종결되면은 컨빅션을 받을 거고, 이래서 모든 게 종결돼서 어피어, 2심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더블 제펄디, 일사부재리에 대한 이슈들이 또 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 다 끝났는데 한 번 더 또 범죄했던 거, 과거 했던 거에 대해서 또 기소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이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stop and frisk부터 예를 들면은 search and seizure and arrest까지는 Fourth Amendment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올 거고요. custody, Miranda rights 여기서까지는 아마 Fifth Amendment 얘기가 주로 나올 거고요. grand jury proceeding, the plea bargaining, 뭐 jury trial, bench trial, conviction 여기는 이제 Sixth Amendment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conviction까지 해서 Sixth Amendment 이렇게 딱 걸쳐서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한다 그러면 Fourth, Fifth, Sixth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 내려가서 상황별로 진행할 거예요.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범죄자가 등장하고 서스펙트라고 그러죠. 의심을 받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면 이 사람을 스탑할 수 있고, 어떠한 요건이 되면은 search를 할 수 있고, 어떠한 요건이 되면 arrest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법정에 끌려갈지도 배울 거고요. 과연 이 search라는 데피니션이 무엇인가, arrest라는 데피니션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 다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면은 헌법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